시작. 바이오매스의 석유 대체 자원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용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매스란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분유, 곡물, 음식 쓰레기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석유 대체 자원이란 석유를 가공한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2차적으로 석유 자원을 산업에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첫째, 저희의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매스는 실용성이 부족하고 이 실용화로 인한 피해가 이익보다 월등히 큽니다. 식량 수급 문제에 따른 피해는 현재로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중 바이오매스의 대체 자원화는 지속적인 액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 후반에 한 차례 바이오매스 자원화로 여기는 액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는데요. 강대국의 곡물 시장 및 바이오매스 시장 독점은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는 최빈국의 식량 수입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 원조 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옥수수 총 생산량의 40%를 바이오매스 자원화에 이용하는 미국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2010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73% 상승했으며 이는 르완다에서 옥수수 가격이 77% 상승한 데 영향을 주었다는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 인터내셔널 2011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국제적인 빈부차 및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서 국제 질서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마치 제국주의 시대의 플랜테이션을 연상시키듯 바이오 플랜테이션이 발생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은 대부분 특허나 지적 재산권을 묶여서 로열티나 기술료의 제약을 받고 농업은 이미 초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매스는 식량위기에 직결되는 곡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셀룰로스 물질들을 바이오매스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바이오매스의 활용은 환경적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생태계를 잠식시키고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첫째로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바이오매스 생산에 대한 산업적 접근 방식은 태양광에 사용되는 토지의 81배의 토지를 소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UN 에너지 보고서에서는 에너지용 작물이 산림을 대체하면 토양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환경적 위험성 또한 증가하는데요. 바이오연료 생산이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대기업들이 작물 생산을 독점하기 때문에 연료용 곡물 중심으로 단적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붕괴시킵니다. 탄소 배출량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식물 원료는 에너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굴뚝이나 배기관 근처에서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뉴 바이오매스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가져올 한계점이 지나치게 큽니다. 바이오매스의 대체 자원화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셀룰로스 부분은 토양의 영양, 구조, 비옥들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업 부산물을 지금과 같이 셀룰로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생산을 이용해버린다면 그러한 비옥도 감소를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합성 비료 및 다양한 비료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가 불가능하며 석유 자원을 대체하기엔 그 양이 역부족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소비량의 20%만 대체할 수 있을 뿐이라는 옥수수를 사용한다면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 석유 문물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할 만큼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는 석유 문명의 종말을 알렸고 인류는 그 대체 자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바이오매스인데요. 여기서 바이오매스란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뜻합니다. 저희 팀은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면서도 화석연료의 한계까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이오매스가 어떻게 석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는 크게 에너지원과 합성화학의 원료로서 쓰이는데요. 우선 그중 첫 번째인 에너지원의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의 최대 용도는 가솔린 엔진용의 연료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를 가솔린 엔진용의 연료로서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이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액체 연료 기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액체 연료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디젤인데요. 바이오 디젤은 이산화탄소 및 미세 분진의 배출량이 경유에 비해 현저히 낮고 황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므로 친환경 이동수단의 연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이어 2011년 이후에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정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바이오디젤의 친환경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성화학의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은 플라스틱과 같은 유기화학품의 형태로 생활의 편의에 기여해왔지만 사용하고 난 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각할 시에는 여러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또 매립할 시에는 썩는 데 수백 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되고 난 뒤 수년 안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며 폐기물이 거의 남지 않아 거의 처리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바이오매스는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과는 달리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화석연료 주축으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왔고 이에 따라 에너지 기반 시설도 모두 산업연료를 주축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이 시설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이오매스가 상용화되었을 시에 다른 에너지원들보다 시간적, 재정적으로 경제적임을 시사합니다. 이상 바이오매스는 기술 외적으로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교차 조사를 위한 준비 시간을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 바이오 액체 에너지원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바이오 디젤 맞습니까? 석유가요? 석유를 대신해서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이오 액체 기술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셀룰로스는 처음에 주로 고체에서 저장되었다가 그것을 액체로 전환시키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공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소모 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조사하는 저희가 반박돼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바이오 액체라는 얘 말고도 혹시 바이오 디젤 외에 서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 브라질의 75%. 네, 그거 반박돼 또 얘기해 주시고. 네. 합성화학 연료에 관해서 얘기했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탄소 고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탄소 고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CO2를 그 안에 산소를 고정시킨다는 개념이지 그것을 생분해가 됐을 때 CO2가 줄어든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줄어든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탄소 고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CO2양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리 비용이 없다고 하셨고 인프라 구축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기본적으로 거기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선진국만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일단 반박에서 더 많이 네네. 그리고 그렇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들만이 개발을 이끌어 나간다면 개조국들은 도태되고 오히려 식량위기에 더 심각한 위험에 봉착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성에 동의하십니까? 인프라의 구체적인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그거는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교차 조사 때. 그리고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지 저희는 아무런 그런 근거를 들을 수 없었고요. 석유가 매우 인류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석유보다 인간이 직접 먹고 사는 식량 위기는 더 큰 문제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식량이 더 중요하겠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건 1차 에너지원, 2차, 3차 에너지원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차, 2차가 주요 사용돼서 90% 이상이 곡물 위주로 생산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네, 말씀하시는 1세대.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 그렇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이후에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겠죠. 3세대에 그러면 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드는 개발적인 비용은 막대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대체 에너지가 상용 가능해졌으면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바이오매스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근데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반박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입론을 참 잘 들었고요. 그 태양 에너지가 토지 면적상으로는 바이오매스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바이오매스보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거기까지만 남도록 하겠고 이따 이번 반박에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는데 그 농업 부산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릴까 아니면 반박? 일단 반박 듣도록 하고 근데 저는 농업 부산물이 그 농촌진흥청 자료인가요?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부산물이 그 잠재 에너지 가치가 460만 TOE라고 들었는데 이는 석유가 지금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2%의 아주 미미한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비단 바이오 연료 생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영향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하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식량 위기가 심각한 일부분이라고 지금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말을 정리를 하면 에그플레이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그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매스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의 원래 원인은 녹색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탄소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개발하는 그 과정 또 공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CO2나 그 말은 바이오매스 기술 내적으로보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CO2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수적인 것 포함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바이오매스 내적인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자라는 과정에서 다시 흡수되므로 전주기 측면에서 분석하면 바이오매스의 배출 효과가 아주 낮다는 장점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가 기술 내적으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이유를 꼽으시겠습니까? 저희 논지의 요점은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한다고 쳐도 저희는 환경적인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상용화지게 그러니까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환경 문제는 아까 언급하신 그 CO2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반박 때 말씀드린 독성 물질 배출 위험성에 관해서 네, 반박 때 이따가 반박 때 듣도록 하고요.
그 바이오매스가 매우 석유 대체 정원에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나은 대체 에너지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요로 네.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강조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식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지금 바이오매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기에는 그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빈부차나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서 길게 보았을 때 국제 질서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토론자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기술은 대부분 로열티에 묶여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진국 위주의 개발이 될 것이며 그런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석유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될 우려 때문에 저희는 오늘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찬성팀 의견 위주로 저희가 한번 반박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에너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룰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효율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발 비용, 미래 개발 비용을 생각한다면 현재 실용화가 되고 있고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태양광 에너지나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더욱더 주력하여서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갈될 위험이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매우 큰 위험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석유 화학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먼저 그 셀룰로스 에너지를 혹은 여러 가지 셀룰로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다시 주장하고요. 또한 독성물질 배출 위험성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듀폰사의 바이오 플라스틱인 소로나에 의하면 매년 생분해성 옥수수 15만 톤을 생분해내지 않는 플라스틱 4만 5천 톤으로 바꾸는 것을 환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화학회사들은 독성이 강한 PVC 같은 화합물을 탄화수소가 아닌 바이오매스 당으로부터 생산하는 방법들을 고안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플라스틱을 더욱더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독성 플라스틱이 더욱 늘어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큰 위험성을 갖고 올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바람직하다고 성립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지금 현재 지구의 땅을 4분의 1을 먼저 사용한 상태에서 20년 전에 벌써 그 한계점 이상을 소비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매스마저 모두 사용해버린다면 식량위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식량 원조도 줄어들고 선진국들의 독점에 의해서 빈민국 사람들은 전혀 생계 유지 수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간을 한다든지 숲을 개척한다든지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갖고 온 더 큰 문제를 너무도 우려하고 있기에 저희가 오늘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볼게요. 그 환경적인 문제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환경적인 게 뭐 벌목이나 뭐 이런 문제를 들어주셨는데 이는 모두 1세대, 2세대 바이오매스에 국한된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물론 지금 99.9%는 1, 2세대 바이오매스이긴 한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3세대 바이오매스가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측에서 제시해주신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1, 2세대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는 곧 수년 후에 상용화될 3세대 바이오매스에 의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단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를 마치 더 바이오매스보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양에너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방식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태양광 발전은 25에서 160센트가 듭니다. 1kW를 생성할 때. 근데 바이오매스는 이에 반해 3에서 12밖에 들지 않고요. 이게 지금 이건 2001년 자료에 불과하긴 하지만 잠재 미래 에너지 비용으로도 봤을 때 태양광 발전은 바이오매스가 평균 7센트가 드는 데에 반해서 태양열은 한 12센트가 드는 비용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태양에너지에 관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태양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거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78년도 말 제2차 석유 파동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거의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30년 동안 발전해온 바이오매스의 폭발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태양에너지보다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후진국이 바이오매스 산업에서 더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캄보디아 바이오매스 산업회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의 바이오매스 연료로 지방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보다 더 낮은 가격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석유의 기반을 두고 있던 지난 과거에 그러니까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고 석유는 대부분 수입을 했었는데 에너지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선진국만 비단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트남의 바이오매스 시장을 보면 잠재 에너지 보존량이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캄보디아는 이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그들만의 리그이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후진국을 배척시키는 에너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반박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입니다. 우선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논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토론자께서 1세대, 2세대의 바이오매스가 99.9%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5에서 10년 사이에 3세대 바이오매스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최소 7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반에서 말씀드렸듯이 3세대 바이오매스가 사용화될 때 가장 큰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셀룰로스 물질이 농업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은 토양을 비옥화하는 데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생태계 파괴나 또는 토양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세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셀룰로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가지 미세조류가 있는데요. 반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태양에너지는 바이오매스보다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런 이유를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셨던데요. 25에서 160센트가 드는데 바이오매스는 3에서 12센트밖에 들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돈의 효율에서만 따진 게 아닙니다. 반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돈의 효율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IAEA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자체에 대한 지금 단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한다면 한 마을에 태양광 발전기를 한 대 설치했을 때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인 태양을 사용했을 때 드는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반박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바이오매스가 태양에너지로부터 온다는 정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이오매스가 태양에너지를 직접 쓰는 것보다 20% 이하로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와는 다릅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투자했는데 20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바이오매스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매스가 단순히 20년 동안 발전을 이루었고 또 태양광 에너지도 50년 이상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가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논리의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50년으로 너무 줄이셨다고 생각하는데 200년 동안 연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태양광 효율은 5%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반박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은 선진국과 후진국 그 이분법 차이적인 과학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가지 지적할 예시가 있는데요. 과테말라에서 바이오 플랜테이션으로 인해서 선진국에서 영토를 약탈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과테말라는 개도국이잖아요. 과테말라에 영토가 많아요. 영토가 많은데 영토를 선진국에서 바이오 플랜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경찰로 그 자료를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예시를 들어서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해서 그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인정하진 않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인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연료 공급을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다. 또 그러한 예를 들어 선진국만 미국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미 미국은 1위의 에탄올 생산 국가이고 브라질에서 30% 이상을 미국에서 50% 이상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바이오 에탄올을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은 계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지방에 연료 공급을 한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개도국들이 선진국이 50%, 30%, 총 80% 이상의 연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인 예가 아니라 캄보디아 반박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석유 대체 자원을 사용할 때 그 바이오매스보다는 다른 대체 자원들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제가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료의 측면이 아니라 합성화, 즉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드는 측면에서도 살펴보셔야 네.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듀폰의 소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듣지 못하셨나요? 그거 좀 더 그거는 이거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저희 반박을 반박에서 좀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인론에서는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와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다른 액체원 에너지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액체 에너지요? 아니요. 다른 대체 에너지요. 대체 에너지에 비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요? 네. 네, 그렇게 말을 한 건 사실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 IAEA 통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좀 환경이면 환경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수한 에너지 측면에서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 효율을 비교했을 때 바이오매스 효율성이 그럼 네, 효율성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중에서도 뭐 비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으셨던 게 뭔지 저희는 환경적인 측면은 환경을 그러신 거죠. 그 다음에 식량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어떤 기술들을 선점하고 있어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혹시 선진국과 후진국이 기술이 풍부한 국가와 연료가 풍부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바이오매스에 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반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면, 여러 면에서 바이오매스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두 번째 토론자께서 독성 플라스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예를 주셨죠? 독성 플라스틱이 증가할 위험이 아니라요. 듀폰사의 바이오플라스틱 소로나는 이미 상용화된 물질인데요. 그러한 물질을 통계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바이오디그레이드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PVC 같이 PVC라는 네, 거죠? PVC요. 네, 거기까지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의 부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까도 환경의 측면에서 강조하셨는데 환경에서 단순히 이산화탄소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산화탄소의 증가만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또 있죠? 바이오매스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요? 네. 저희 질문에서 분명히 그런 황산화물이나 이런 문제를 검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박은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실용화로 인한 피해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 피해가 후진국의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피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세계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중 피해 중 하나가 곡물 가격의 상승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곡물 가격의 상승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두 번째 토론자가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바이오매스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 반박 및 요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당장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바이오매스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인 식량 수급 불균형 문제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적인 문제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차조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1세대, 2세대의 바이오매스에 99.9%가 바이오매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엑스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반에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강대국의 시장 독점을 야기하고 최빈국의 식량 공급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 인터내셔널 2011년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곡물 가격 상승이 루안다의 옥수수 가격이 17% 상승한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시적인 곡물 가격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 생산물용으로 땅을 전환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빈국 국민들은 필연적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매스가 저희는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오는데 태양에너지를 직접 쓰는 것보다 바이오매스를 쓰는 것이 20% 이하로 비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또한 태양에너지가 단순히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어서 대체에너지 실용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분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아까 그런 예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CDM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우정사에 관련된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강대국 특히 에탄올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직접적인 환경의 도움이나 또한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 팀에게 반박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해관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카이스트의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가장 큰 지금 바이오매스 연료, 즉 3세대 미세조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3세대의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본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 측에서는 1세대의 곡물, 2세대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즉 1, 2세대에 국한된 문제점에 대해서만, 즉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산림 자원의 파괴, 토착 생태계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현실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잠재 가능성에 관한 생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에너지, 일단 거기에 관해서 태양에너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태양 에너지가 일단 태양 에너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태양 에너지는 2200년 동안 연구가 됐지만 에너지 효율이 11%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20-30년 정도 연구가 됐지만 에너지 효율이 23%로 태양 에너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매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확한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스텍의 박종문 포스텍 교수는 이르면 7년 박종문 포스텍 교수는 이르면 7년 내에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가치보다는 단순 비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미래 가치 기술로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연료가 부족했던 네덜란드와 연료가 많고 기술이 좀 부족했던 브라질이 실제로 연합을 해서 바이오매스에 관한 시너지 효과를 낸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1, 2세대에 관한 문제점은 지구상의 30%밖에 안 되는 육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구상의 70%인 바다를 이용한 미세조류의 개발은 분명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발이나 잠재성을 때문에 이것이 바이오매스가 바람직하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에 굶어 죽고 있는 혹은 신용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무책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지를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왜 실용적이지 못하냐고 논의를 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저희가 대체로 제시를 했으나 그것에 대해 급격한 발전만을 이유로 그 가능성을 위해서 이 교수님이 주장하셨고 여기 연구소 소장님이 주장하셨다는 그런 주장만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어떻게 태양 에너지 혹은 다른 가능성이 많은 해양이나 풍력적인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사례와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생산성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무조건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7년이나 15년 3세대 에너지가 발달할 수 있는 7년이나 15년 동안 고갈되면 어떻게 할 문제점이 많지만 그것의 방안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런 대안이 필요하고요. 또한 환경적이고 국가적인 영향에서 보자면 저희는 지금 1, 2세대가 단순히 식량 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셀룰로스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되고 산업화되게 되면 오히려 토지의 비용도까지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정말 많습니다. 해조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조류를 확보하기 위한 명예 싸움이 증가하여서 바이오미술의 기술이 성숙될수록 희소한 수자원, 해안과 사막을 둘러싼 분쟁이 보다 빈번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농업, 산림, 당 분야 기업들은 석유 기업이 그랬듯이 인간의 권리나 영토 주권적 주장을 존중하지 않은 채 그저 셀룰로스 플랜테이션, 토지 착취, 수자원 도둑질 등의 그러한 투쟁이 너무도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도 없지만 환경적,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개발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활용되고 대체돼버리면 그런 장기적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원이 가격의 경쟁력, 국가적인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박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한 다음에 최종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바이오매스가 그 석유 대체 자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에너지원과 합성화학의 측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플라스틱의 장점을 말씀드리니까 무슨 듀퐁에서 발견한 나오고 있는 안 좋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그게 그런 단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다른 대체 물질을 제시해 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에서
그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매스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의 가치로서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무슨 이념이 바뀔 건 아니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해봤을 때 경제성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의 가치 그래서 뭐 더 비생태적인 에너지 원인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가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후진 고객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들려드렸고 그쪽에서는 뭐 과테말라에서 바이오 플랜테이션 때문에 뭐 농민들을 몰아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국제법과 같은 규제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지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만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화두였던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 문제로 제시해 준 모든 이야기들은 다 1, 2세대에 국한되는 점이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남는데 저희는 3세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토론자가 말씀해 드렸듯이 포항공대 박정문 교수님께서는 바이오매스에 있어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가치로서 판단하는 것보다 단순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 효용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세대 바이오매스가 발전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연구자들이 보장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가능성을 너무 1, 2세대의 문제로서 비판하는 것은 바이오매스의 경제적, 친환경적, 시간적인 장점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바로 마치겠습니다.